짐 해리슨이 마이크를 들고 콧웃음을 쳤어요. 박 여사,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기계는 50만 달러짜리예요. 당신 손에 들린 건 나무 막대기잖아요. 군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박갑순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손에 쥔 호미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처럼 꼭 맞는 자루. 60년을 함께한 도구. 흙이 검게 베어든 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밭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3시간 뒤 세상이 뒤집혔어요. 이 할머니가 누구냐고요? 경북 의성에서 60년을 호미 하나로 살아온 박갑순, 73세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경북 의성. 마늘과 사과로 유명한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그냥 갑순 여사라고 부르는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박갑순, 1952년생. 올해로 73세. 스마트폰도 없고 카드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요. 하지만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평생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밭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손에는 언제나 호미 한 자루가 들려 있어요. 사실 호미라는 게 뭔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작은 농기구예요. 날카로운 쇠날이 아래를 향하고 나무 자루가 손에 쥐어지는 구조예요. 밭의 잡초를 긁어내고 흙을 일구고 씨앗을 심을 구멍을 만들고 일항을 정리하는 데 쓰이는 도구죠.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 세대부터 써온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시대에는 그냥 구식도구 취급받는 물건이에요. 트랙터가 있고 경운기가 있고 드론이 있는 시대에 왜 호미를 쓰냐고 하죠. 갑순 할머니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갑순 할머니, 경운기 하나 살 돈 없어요? 그 나이에 그게 뭐예요? 마을 이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그냥 웃었어요. 경운기는 힘이 세지. 근데 우리 밭엔 안 맞아. 내 밭 흙은 내가 알아. 그게 갑순 할머니의 철학이었어요. 자기 밭의 흙을 안다는 것. 그게 6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감각이었어요. 갑순 할머니의 밭은 의성 외곽,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있어요. 면적은 약 700평.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규모예요. 거기서 할머니는 마늘, 고추, 콩, 들깨, 그리고 매년 조금씩 바뀌는 채소들을 키워왔어요. 혼자서 호미 하나로. 이웃 사람들은 항상 신기하다고 했어요. 갑순 할머니 밭은 뭔가 달랐거든요. 다른 밭보다 흙이 부드러워요. 잡초가 있어도 정돈된 느낌이 나고 작물들이 균일하게 잘 자라요.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잘 안 되고 가뭄이 와도 다른 밭보다 오래 버텨요. 마을 어르신들은 말했어요. 갑순이 밭은 살아있어. 흙이 살아있다니까. 그 비결을 할머니는 이렇게 설명해요. 호미로 밭을 할 때는 기계처럼 막 긁으면 안 돼. 흙을 봐야지. 오늘 흙이 촉촉한지, 건조한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이쪽 귀퉁이가 어제보다 더 딱딱해졌는지, 그걸 느끼면서 호미질을 해야 해. 그래야 흙이 살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그냥 노인분의 경험담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흙이라는 건 단순히 무기물의 집합이 아니에요. 흙 한 주만에 박테리아, 균류, 선충류, 지렁이, 그 외 수십 종의 미생물들이 살아요. 그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흙을 건강하게 유지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충격에 약해요.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지면, 예를 들어 트랙터 바퀴가 지나가면 그 네트워크가 끊겨요. 공기층이 부서져요. 수분 통로가 막혀요.
한번 망가진 토양 생태계는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할머니는 그걸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60년 동안 손으로 만지면서, 발로 밟으면서, 코로 맡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홈이라는 도구 자체가 사실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호미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삼국시대 유적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농기구가 발견됐어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구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완성형이었거든요. 한국 호미의 특징은 날 부분이 넓고 두껍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과 자루가 만나는 각도가 약 70도 정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각도 덕분에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당기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흙을 찍는 게 아니라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은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를 자연스럽게 분산시켜요. 우연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최적화된 결과예요. 서양의 원예 도구들은 대부분 수직으로 찍거나 파는 방식이에요. 힘은 더 들어가지만 흙 구조를 많이 해쳐요. 한국 호미는 표면을 정밀하게 가볍게 건드리는 방식이에요. 이 차이가 나중에 토양 생태학 실험에서 엄청난 수치 차이로 나타나게 돼요. 기계는 그걸 못한다고 할머니는 말해요. 기계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요. 날씨가 어떻든 흙 상태가 어떻든 그냥 설정값대로 돌아가요. 힘이 세니까 잡초도 뽑히고 흙도 뒤집히는데 그 과정에서 흙 속의 작은 생명들이 다 끊기고 공기층이 부서지고 수분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할머니의 느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건 토양 생태학이라는 학문에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갑순 할머니는 책 한 권 읽지 않고 60년 동안 몸으로 익힌 거예요. 할머니의 하루는 정해져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세수하고 된장국 한 그릇 끓여 먹고 호미를 챙겨요. 호미는 항상 부엌벽에 걸려 있어요. 못 하나에 달랑 걸린 호미 세 자루. 용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날이 작은 것은 좁은 이랑 사이 잡초 뽑을 때, 날이 넓은 것은 새 이랑 만들 때, 자루가 긴 것은 허리 아플 때, 할머니가 직접 자루 길이를 조절해서 쓰는 거예요. 밭에 나가면 그냥 쭉 일해요. 중간에 쉬는 건 딱 2번. 오전 9시쯤 나무 그늘에서 물 한 모금. 점심때 집에 들어와 밥 한 끼. 그리고 오후에 다시 나가서 해질 무렵까지 일해요. 계절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봄에는 밭을 갈아요. 겨우내 굳은 흙을 호미로 조심스럽게 일궈요. 기계처럼 뒤엎는 게 아니에요. 표면만 가볍게 열어줘요. 흙이 숨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씨앗을 심어요. 마늘 씨앗은 손으로 하나하나. 고추 모종은 호미로 구멍을 내고 조심스럽게 넣어요. 이때 호미날의 각도가 중요해요. 너무 깊으면 뿌리가 다치고 너무 얕으면 모종이 안 잡혀요. 여름에는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풀이 엄청 자라요. 비라도 한번 오고 나면 이틀 만에 밭이 변해요. 할머니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풀이 나오는 건 흙이 살아있다는 거야. 죽은 흙에는 풀도 안 나. 다만 작물과 경쟁하는 풀은 솎아줘야 해요. 이게 기술이에요. 모든 풀을 다 뽑는 게 아니에요. 작물 주변을 침범하는 것만 골라서 제거해요. 멀리 있는 건 그냥 둬요. 그게 오히려 토양을 다양하게 유지시켜요. 할머니가 하는 호미질은 그래서 정밀해요. 눈대중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가을에는 수확을 해요. 마늘, 고추, 콩, 들깨 하나하나 손으로 걷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밭을 정리해요. 이때 할머니가 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농부들은 수확이 끝나면 밭을 그냥 놔두거나 비닐로 덮거나 해요. 근데 할머니는 수확이 끝난 밭에 퇴비를 얇게 뿌리고 호미로 살살 덮어줘요. 겨울에는 흙이 자야 해. 이불 덮어줘야지. 이게 60년 동안 반복된 할머니의 루틴이에요. 그리고 그 루틴이 이 밭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60년을 살았어요. 물론 힘든 시절도 있었어요. 할머니 남편은 갑순 씨가 45살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죠. 그의 겨울이 얼마나 길었는지. 난방도 잘 안 되는 농촌집에서 할머니는 밤마다 남편이 쓰던 베개를 껴안고 잠들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었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 했고, 그래도 밭은 가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 어떡하려고? 밭일은 누가 해? 갑순 할머니는 그 다음날 새벽에 밭에 나갔어요. 호미를 들고 아무 말도 없이 주저앉아 울고 싶었을 거예요. 무너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흙을 읽었어요. 왜냐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땅을 만지면 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흙을 한번 만져봐. 흙은 거짓말 안 해.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촉촉하거나 건조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야. 그럼 위로가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그냥 할머니의 감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흙은 판단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다는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면 받아줘요. 갑순 할머니한테 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 이후로 28년을 혼자 살았어요. 밭이 있었고, 호미가 있었고, 흙이 있었어요. 그러다 손녀 박지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박지수는 갑순 할머니의 손녀예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농업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재원이에요. 농업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지수가 농업을 한다는 게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수가 어느 날 귀국해서 할머니 밭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서운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지수가 밭을 둘러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도 호미 쓰세요? 응. 왜? 미국에서 이 정도 면적이면 소형 트랙터에 자동 잡초 제거기를 붙여서 혼자서도 거뜬히 관리해요. 호미는 진짜 옛날 거잖아요. 할머니는 손에 쥔 호미를 내려다봤어요. 낡고 오래된 호미. 손때가 묻은 손잡이. 녹이 슬었다가 닦이고 또 슬었다가 닦인 쇠날. 지수야. 이게 옛날 거라서 나쁜 거야? 지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어색한 침묵이 가시기도 전에 더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지수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미국 어느 기자회견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백인 남성이 마이크 앞에 서서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농부들이요. 아직도 호미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죠. 우리 해리슨 에그리테크의 스마트 소형 트랙터 하나면 한국 농부 100명 몫을 너끈히 해냅니다. 그 남자는 짐 해리슨. 미국 최대 농기계 회사 해리슨 에그리테크의 CEO였어요. 그리고 그 영상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왜 아시아 농업은 아직도 후진적인가? 기술이 답이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만이 넘었어요. 댓글에 한국 농업 욕하는 거 진짜 많이 달렸어요. 갑순 할머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
화 안 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화는 나지. 근데 말이야. 지수야. 흙도 안 만져본 사람이 흙 이야기하면 그게 화날 일이야? 우스운 일이야? 지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수가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또 밭에 나갔어요. 호미를 들고 여느 날과 똑같이.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 눈에 뭔가 결심 같은 게 보였다고 이웃 할머니가 나중에 그랬어요. 갑순이가 그날 밭에서 뭔가 다른 눈빛이었어. 평소보다 더 꼿꼿한 눈빛. 그리고 2달 뒤 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지수예요.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미국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비행기 타고 네. 또 침묵. 언제? 그 전화 한 통이 경북 의성의 73세 할머니를 지구 반대편 텍사스로 데려갔어요. 호미 세 자루를 들고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농업대학교 캠퍼스는 어마어마했어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부지, 수십 개의 연구 농장, 최신 드론 경납고, AI 기반 온실, 그리고 수백억 원짜리 농기계들이 즐비한 실험구역. 갑순 할머니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풍경을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게 다 뭔 기계들이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지수는 공항에서 할머니를 마중했어요. 할머니 짐 가방을 들다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무겁게. 호미 세자루, 된장, 고춧가루, 멸치. 멸치는 왜요? 미국 음식 못 먹으면 미역국 끓여야지. 지수가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는 자기 짐 자기가 들겠다며 가방을 도로 빼앗았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넓은 도로, 큰 간판들, 큰 차들, 큰 건물들. 모든 게 컸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땅이 넓네. 텍사스가 원래 넓어요. 한국보다 몇 배 커요. 땅이 넓으면 외롭겠다. 지수가 뭔가 대답하려다가 그냥 웃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에요. 풍경을 보면 그 속의 사람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지수가 할머니를 미국으로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수의 지도교수인 마이클 챔버스 박사. 50대 중반의 미국인으로 토양 생태학을 전공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마이클 박사는 사실 조금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대형 농기계 회사의 연구원이었어요.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농기계를 만드는 쪽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설계에 참여한 트랙터가 10년 만에 특정 지역의 토양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어요. 그 지역은 캘리포니아 중부 농경지였어요.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는데 대규모 기계 농업 이후 토양이 죽어버렸어요. 그 보고서 하나가 마이클 박사의 인생을 바꿨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했어요. 토양 생태학으로요. 그리고 20년 동안 한 가지를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도 흙을 살릴 수 있는가. 그가 연락을 해왔어요. 지수, 나 좀 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연구실에서 마이클 박사가 꺼낸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짐 해리슨의 그 영상이 학계에도 파장을 일으켰어요. 단순히 마케팅 영상이 아니었어요. 해리슨 에그리테크는 그 영상을 기반으로 미국 농업부에 로비를 넣었어요. 아시아 농업시장, 특히 한국과 일본의 소규모 농업에 미국 농기계를 보급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명목은 농업 선진화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장 침식이었죠. 그리고 그 핵심 논리가 뭐였냐면 아시아 전통 농기구는 비효율적이다였어요. 마이클 박사는 그게 사실인지 검증하고 싶었어요. 학문적으로 반박하고 싶어?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실제 장인이야. 전통 농기구를 60년 이상 쓴 사람. 혹시 알아? 지수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국에 계신 우리 할머니요. 근데 사실 지수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할머니한테 전화하기 전에 지수는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국제 실험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건가? 73세 노인을 텍사스까지 데려오는 게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솔직히 한 가지 더. 할머니가 지면 어떡하지? 트랙터를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할머니 실력이 뛰어나도 기계를 이길 수는 없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지수는 스스로 멈칫했어요. 내가 지금 뭘 걱정하는 거야? 할머니 실력을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오겠다고 했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달았어요. 호미는 내가 쓰던 거 가져가야 해. 새 거 쓰면 안 돼. 당연하죠. 그리고 밭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흙 먼저 봐야 해. 밭을 먼저 보여줘야 해. 네, 할머니. 그럼 갈게. 텍사스에 도착한 첫날, 지수는 할머니를 실험 농장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는 밭 입구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요. 맨발로 흙 위에 올라섰어요. 발바닥으로 흙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마이클 박사와 연구원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는 한 곳에서 멈춰서 쪼그려 앉았어요. 손으로 흙을 한 줌 집었어요. 코에 가져가서 냄새를 맡았어요. 비볐어요. 그리고 혀 끝으로 살짝 맛을 봤어요. 연구원 하나가 지수한테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저 할머니, 방금 흙을 드셨나요? 지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흙 분석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흙의 맛으로 미네랄 성분을 느끼는 거예요. 산도가 높으면 시고, 염분이 많으면 짜고, 수분 함량이 낮으면 먼지 맛이 나고, 이게 농부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방법이에요. 기기 없이 혀와 손과 코로 흙을 읽는 방법. 지수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조금 민망하기도 했어요. 미국 연구원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이클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의 표정은 민망함이 아니었어요. 경이로움이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모래가 많아. 물이 빨리 빠지겠어. 그리고 여기 이쪽은 흙이 조금 단단하네. 비가 이쪽에 덜 왔나? 아니면 뭔가 위에서 눌린 게 있나? 마이클 박사가 조용히 기록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수한테 말했어요. 이 구역 실제로 3주 전에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야. 토양 안밀이 일어난 이곳. 지수가 입을 딱 벌렸어요. 할머니는 맨발로 걸어 다닌 것만으로 그걸 알아냈어요. 마이클 박사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발바닥이 알아요. 딱딱한 데는 발이 다르게 눌려. 60년 동안 맨발로 밭 다녀봐요. 다 알아요. 그 다음 날 짐 해리슨이 나타났어요. 그는 이 실험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는데 마이클 박사 연구팀이 국제농업학회와 언론에 공개 실험을 예고했어요. 무시했다가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해리슨은 직접 농장에 나타났어요. 검은 SUV에서 내린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비서 2명을 대동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보더니 뭔가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 이분이 그 한국 할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지수가 통역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한번 까딱했어요.
해리슨이 옆에 세워진 자기 회사 트랙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기계 구경해 보셨어요? 최신 모델이에요. 가격이 50만 달러예요. 자동 잡초 감지 시스템, GPS 연동이랑 생성, 토양 수분 센서 실시간 연도. 인간 10명이 할 일을 혼자 해요. 통역을 듣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 기계. 흙냄새 맡을 수 있어요? 해리슨이 잠시 멈췄어요. 네, 흙냄새요. 오늘 이 밭 흙이 어제보다 건조한지 촉촉한지 기계가 알아요? 해리슨이 웃었어요. 토양 수분 센서가 실시간으로 측정하죠. 정확도 99.7%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근데 그 센서 흙이 어디가 아픈지는 알아요? 이번엔 해리슨이 대답을 못했어요. 실험 날짜가 공식 발표됐어요. 공개 비교 실험 전통 농기구 BS 최신 농기계. 일시 2025년 9월 텍사스 농업대학교 실험 농장. 조건 동일, 면적 200평 동일, 시간 4시간 동일. 작업. 잡초 제거 1항 정리 파종 준비. 국제농업학회 연구원 23명이 참관 신청을 했어요. CNN, BBC, AP통신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KBS, MBC 카메라팀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텍사스 농업대학교 SNS에 올린 예고 포스트 하나가 사흘 만에 공유 15만 건을 넘겼어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73세 코리언 그랜드마 BS 달러 50만 스마트 트랙터 누가 이길까요? 갑순 할머니는 그 포스터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밥 먹고 자야지. 실험 전날 밤 지수는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할머니가 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지수는 농업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트랙터의 토양 교란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실전에서 비교 실험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장담할 수 없었어요. 트랙터는 빨랐어요.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잡초 제거율도 높았어요. 할머니가 호미 하나로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오늘 실험은 어떤 방식이 흙에 더 좋은지를 보는 거야. 지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할머니 방에 가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할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호미 세 자루를 세워놓고 기름 묻힌 천으로 나를 닦고 있었어요. 조용히 닦으면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지수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래 기다렸지?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이번에 한번 보여주자. 지수는 문을 닫고 복도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호미를 두고 우리라고 했어요. 60년을 함께한 도구에게 할머니는 동반자처럼 말했어요. 그 도구가 얼마나 낡고 초라해 보이든 그건 할머니한테는 60년의 삶 그 자체였어요.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것, 세상이 낡고 초라하다고 했던 것, 그 호미가 오늘 밤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실험 당일 아침, 텍사스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고 햇살이 뜨거웠어요. 실험 농장 주변에 이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 기자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현지 농부들. 총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장 경계 바깥에 줄을 섰어요. 카메라가 10여 대였어요. 드론도 떴어요. 짐 해리스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었어요. 자기 회사 엔지니어 3명과 함께요. 트랙터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연료도, 센서도, GPS도. 그는 여유로워 보였어요. 갑순 할머니는
9시 정각에 나타났어요. 흰면 긴 소매에 작업복 바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손에는 호미.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60년 된 호미인지, 자루가 얼마나 손에 익은 것인지, 그 도구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지, 그냥 할머니 하나가 구식 농기구를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했어요. 마이클 박사가 실험 규칙을 설명했어요. 오늘 실험은 두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돼요. A 구역은 해리슨 에그리테크의 최신 소형 트랙터가 담당하고, B 구역은 박갑순 씨가 전통 호미로 작업해요. 각 구역은 동일한 면적 200평, 동일한 잡초 밀도, 작업 내용은 잡초 제거, 일항 정리, 파종 준비 3단계예요. 4시간 뒤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할 거예요. 짐 해리슨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박 여사,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기계는 50만 달러짜리예요. 당신 손에 들린 건 나무 막대기잖아요. 웃음이 터졌어요. 여기저기서 그 영어 농담이 SNS에서 이미 재미있게 회자되고 있던 터라 기자들도 웃었어요. 갑순 할머니는 그 말을 통역받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비구역 밭으로 걸어갔어요. 오전 9시 30분. 마이클 박사의 신호와 함께 실험이 시작됐어요. 해리슨의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A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엔진 소리가 우렁찼어요. 기계팔이 내려가면서 회전날이 돌아갔어요. GPS가 정밀하게 일항 라인을 설정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B구역에서는 할머니가 조용히 밭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요. 맨발로 흙을 밟았어요. 군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과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5분을 서 있었어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발바닥으로 흙을 잇고 있었어요. 마이클 박사 연구팀의 한 연구원이 작게 말했어요. 저게 뭐야? 명상이야? 지수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밭을 파악하는 거예요. 5분 후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호미를 들었어요. 호미질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천천히 보였어요. 할머니의 동작은 기계처럼 빠르지 않았어요. 우아하지도 않았어요. 허리를 살짝 굽히고 호미를 당기고 잡초를 빼내고 흙을 가르고 다음 자리로 이동하고 반복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기자 한 명이 나중에 이렇게 쓰게 돼요. 기계는 보기 좋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눈이 부셨다. 할머니의 호미는 흙을 뭉개지 않았어요. 잡초를 뽑을 때 날이 딱 잡초 뿌리 깊이만큼 들어갔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거기까지. 옆 흙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렁이 한 마리가 나와도 피해서 호미질했어요. 일항을 만들 때는 물이 어느 방향으로 빠져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계산하면서 손목 각도를 조금씩 바꿨어요. 여기서 잠깐 호미라는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국 호미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형태예요. 기역자 모양인데 날 부분이 뾰족해요. 그리고 날과 자루의 각도가 약 70도 정도예요. 이 각도가 핵심이에요. 이 각도 덕분에 호미를 당기는 힘이 날에 집중돼요. 흙을 누르는 게 아니라 긁어내는 동작이 돼요. 그리고 사용자의 손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게 해줘요. 서양의 원예 도구들은 대부분 날이 수직이에요. 흙을 찢거나 파는 방식이에요. 한국 호미는 달라요. 흙을 읽으면서 긁어내는 방식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요. 찢고 파는 방식은 흙 구조를 파괴해요. 긁어내는 방식은 표면만 가볍게 건드려요. 흙 깊은 곳의 생태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게 수백 년 동안 한국 농부들이 자연스럽게 최적화한 거예요. 연구원들이 직접 와서 비교해보기 전까지 아무도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이론을 몰라요. 그냥 손이 아는 거예요. 이게 60년이 만들어낸 감각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것. 뇌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아는 것. 2시간쯤 지났을 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슬슬 A구역과 B구역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트랙터가 지나간 A구역. 보기엔 깔끔했어요. 잡초가 다 잘려 있었어요. 이랑도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흙이 뭔가 이상했어요. 뭉친 것 같았어요. 눌린 것 같았어요. 트랙터의 무게가 흙을 압박했고 회전날이 흙 구조를 부쉈어요. 작은 덩어리들이 깨져서 먼지처럼 됐어요. 할머니가 작업한 B구역. 흙이 달랐어요. 부드러웠어요. 잡초가 뿌리째 제거됐는데 주변 흙은 그대로였어요. 이랑이 균일하진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지형에 맞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연구원 한 명이 B구역 흙을 손으로 집어봤어요. 야, 이 흙 봐봐. 구조가 살아있어. 다른 연구원이 A구역 흙을 집어봤어요. 여긴 흙이 뭉개졌네. 4시간 후 실험이 끝났어요. 양쪽 구역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어요. 각각 15개씩 실험실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마이클 박사가 현장 관찰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현장 관찰 데이터 마이클 챔버스 박사 연구팀. 잡초 제거율 트랙터 A구역 97%, 호미 B구역 94%. 작업 소요 시간 트랙터 2시간 15분, 호미 4시간, 제한 시간 내 완료. 육안 관찰 토양 구조 트랙터 구역 안밀 흔적 다수, 잔뿌리 절단 확인. 호미 구역 토양 구조 유지, 잔뿌리 대부분 보존. 지렁이 등 토양 생물 발견 트랙터 구역 0마리, 호미 구역 23마리. 이 데이터가 화면에 띄워졌을 때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지렁이가 왜 중요한 거죠? 마이클 박사가 설명했어요. 지렁이는 토양 건강의 지표예요. 지렁이가 사는 흙은 공기가 통하고 유기물이 순환하고 미생물이 활발한 거예요. 트랙터가 지나간 구력은 지렁이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기계의 압박과 날에 의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때 실험실에서 토양 분석 예비 결과가 나왔어요. 마이클 박사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토양 유기물 함량 A구역 대비 B구역 1.8배 높음. 토양 공급률, 공기 통로 A구역 대비 B구역 3.2배 높음. 토양 미생물 활성도 A구역 대비 B구역 4.7배 높음. 군중이 술렁였어요. 짐 해리슨이 얼굴이 굳었어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뭔가 속삭였어요. 해리슨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결과를 보니 작업 속도에서는 우리 기계가 2배 빨랐어요. 그리고 잡초 제거율도 우리가 더 높아요. 이 결과가 우리 기계의 효율성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마이클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해리슨 대표님, 우리가 오늘 측정 건 속도가 아니에요. 농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빨리 잡초를 없애는 게 농업인가요? 아니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흙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게 농업인가요? 해리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갑순 할머니는 그 순간 B구역 밭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누군가 통역으로 결과를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그냥 말했어요. 그래. 흙은 거짓말 안 해. 그 한마디가 영상에 담겼어요. 나중에 그 클립만 SNS에 퍼져서 리트윗 50만 건이 됐어요. 자막까지 달렸어요. 더 소일 레버라이즈. 실험 결과가
공식 발표되던 날, 텍사스 농업대학교 강당에 500명이 모였어요. 세계 30개국 농업 연구자들이 현장에 왔거나 화상으로 연결했어요. 마이클 챔버스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건 단순한 농기구 비교 실험이 아니에요. 이건 농업 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표 자료에는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4시간짜리 실험 결과만이 아니었어요. 마이클 박사팀은 실험 이후 추가로 3주에 걸쳐 2구역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3주 추적 관찰 결과 A구역 트랙터 작업 직후 깔끔해 보였지만 2주 후부터 잡초 재생 속도가 B구역의 2.3배. 이유는 토양 교란으로 잡초 씨앗이 더 깊이 뒤섞였기 때문. B구역 호미 작업 직후 속도는 느렸지만 2주 후 잡초 재생 현저히 낮음. 잡초를 뿌리째 제거했기 때문. 파종 후 발화율 A구역 61%, B구역 84%. 토양 수분 유지력 A구역 대비 B구역 2.1배 높음. B구역의 토양 공급이 살아있어 수분 보유 능력 높음. 5년 후 예측 토양 탄소량 동일 작업. 반복 시 B구역이 A구역보다 토양 탄소 저장량 약 40% 높을 것으로 추정. 기후변화 안화 기여. 강당이 조용했어요. 마이클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호미는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명의 농부들이 매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적화된 도구예요. 날의 각도, 무게 중심, 자루의 길이, 이건 어느 천재 한 명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친 집단지성의 결과예요. 그리고 박갑순 씨는 그 도구를 60년 동안 몸에 새긴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혜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청중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5분이 넘게 이어졌어요. 갑순 할머니는 강당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통역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나자 할머니가 지수를 봤어요. 사람들이 왜 박수 치는 거야?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강당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호미가 한 거지. 그리고 흙이 한 거야. 그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제목은 한국 73세 할머니가 50만 달러 트랙터를 이겼다 였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 3,200만. 세계 27개 언어로 자막이 달렸어요. 이 영상의 특이한 점은 알고리즘 추천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농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먼저 터졌어요. 미국 유기농 농부들 커뮤니티, 유럽 소규모 농가 모임, 일본 전통 농업 보존 단체, 인도 지속가능 농업 연구그룹. 이런 곳들에서 영상 링크가 공유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반 SNS로 넘어갔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틱톡에서는 할머니가 맨발로 흙을 밟는 5초짜리 클립이 폭발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할머니 발바닥이 흙을 천천히 누르는 영상. 좋아요 800만. 댓글 20만 개. 댓글은 이랬어요. 이 할머니가 농업 박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 수백 년 된 크라우드 소싱의 결과물. 진짜 인류의 유산이다. 이걸 보고 눈물이 나는 건 나만인가요? 한국 홈이 어디서 구매하나요?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내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는데. 너무 그립다. 과학이 수백 년을 돌아서 할머니 손에 다시 왔네요. 이걸 보고 내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그리고 해리슨 에그리테크 공식 계정에도 댓글이 달렸어요. 당신 회사 50만 달러 기계가 할머니 호미한테 졌어요. 짐 해리스는 며칠간 침묵했어요.
회사 PR팀이 대응 방향을 고민했어요. 반박 자료를 낼까, 무시할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까? 근데 여론이 심상치 않았어요. 해리슨 에그리테크 주가가 사흘 만에 7% 하락했어요. 그리고 해리슨 개인 트위터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해리슨은 며칠 동안 혼자 생각했대요. 그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반박하고 싶었어요. 잡초 제거율이나 작업 속도 같은 수치를 들이밀면 우리가 유리하니까요. 근데 제가 PR팀 자료를 받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한 농업을 만들고 있는가? 그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이클 박사를 통해 조용히 연락을 해왔어요. 박 여사를 만나고 싶어요. 비공개로요. 만남이 이뤄졌어요. 해리슨이 갑순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통역이 옆에 있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농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캔자스에서 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삶이 싫어서 도시로 나와 기계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계가 모든 걸 더 낫게 만들 거라고 믿었어요. 할머니가 듣고 있었어요.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제가 틀렸어요. 할머니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기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계가 뭘 못하는지 모르는 게 나쁜 거죠. 해리슨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제 기계가요. 할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기계보다 먼저 흙을 배워요. 흙이 뭔지 알면 기계가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게 돼요. 기계는 도구예요.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흙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흙을 망쳐요. 해리슨이 한참 그 말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배우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할머니가 말했어요. 배우고 싶으면 의성으로 오세요. 흙부터 밟아야 해요. 이 대화 내용은 마이클 박사가 나중에 공식 인터뷰에서 공개했어요. 그리고 짐 해리슨은 실제로 그 이듬해 봄 경북 의성을 방문했어요. 정장 비서 선글라스도 없이 작업복을 입고요.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났어요. 제목은 이거예요. 더 툴때 체인지드 에브리싱. How a Korean who rewrote the future of agriculture. 기사에는 갑순 할머니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의성밭에서 새벽 햇살 아래 호미를 든 모습. CNN에서 단독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BBC도요. NHK도요. 알자지라도요. 할머니는 다 거절했어요. 단 한 가지 이유로요. 밭에 가야 해. 지금 마늘 심을 때야. 인터뷰를 한 곳은 딱 하나. 한국 KBS였어요. KBS 기자가 의성밭으로 직접 왔어요. 할머니는 호미질을 하면서 인터뷰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번에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셨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밭이 잘 되면 기분이 좋죠. 호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호미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흙이 인정받은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한국 전통 농기구가 다시 조명받고 있어요. 내 덕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덕이에요. 할머니의 할머니 덕이에요.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이 호미 만든 덕이에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할머니, 앞으로 호미 안 쓰실 때가 올 것 같으세요? 할머니가 잠깐 웃었어요. 죽을 때요. 그 인터뷰 영상 클립이 한국 SNS에서 폭발했어요. 할머니, 죽을 때요 라는 자막과 함께 조회수 일주일 만에 500만. 댓글에는 눈물 이모지가 수만 개였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텍사스 농업대학교 마이클 챔버스 박사 연구팀이
국제농업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어요. 트러디셔널 코리언 홈이 에즈 어프리시전 에그러컬처럴 툴 소일 이컬라지컬 수피리오리티 오버 메커나이즈드 올터너티브즈 제1저자 마이클 챔버스 공동저자 목록 마지막에 박지수 텍사스 A&M 유니버서티 그레저엇 리서처 그리고 감사의 글 마지막 줄. 본 연구의 핵심 통찰은 박갑순 73 의성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60년 농업 경험은 어떤 계측 장비도 대체할 수 없는 살아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 이후 세계 농업학계에서 빠르게 인용됐어요. 6개월 만에 인용 횟수 340회. 이 분야 논문 평균 인용 횟수의 15배였어요.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도 이 논문을 주목했어요. 세계적으로 산업형 농업이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논문이 전통 농업기술 보존의 중요성을 데이터로 증명했거든요. FAO 담당자가 마이클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박갑순 씨를 UN 전통 농업 자문단에 모시고 싶어요. 마이클 박사가 갑순 할머니한테 전달했어요. 할머니의 대답은요? 그게 바가는 거랑 무슨 관계예요? 그 발표되던 날 밤, 지수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논문에 이름 올랐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름도 감사의 글에 들어갔어요. 그래? 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읽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수야. 네, 할머니.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지수가 전화기 들고 혼자 웃다가 울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뒤집혀도 밥 걱정 먼저 하는 사람. 호미 들고 새벽 5시에 밭에 나가는 사람. 흙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걸 60년 동안 몸으로 아는 사람. 지수는 그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수는 생각했어요. 나는 저 빛 속에서 살고 싶었어. 할머니 밭이 부끄러웠어. 호미가 촌스럽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근데 저 빛들이 서 있는 땅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지켜온 거잖아. 흙이 살아야 밥이 있고 밥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야 저 빛이 있는 거예요. 지수는 그날 이후로 연구할 때마다 할머니 말을 떠올렸어요. 그걸 잊지 마. 그 이후로 의성의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한국농촌진흥청이 갑순 할머니를 전통 농업기술 보유자로 선정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동의를 받아 갑순 할머니의 호미질 동작을 3D 모션 캡처로 기록했어요. 60년이 만들어낸 몸의 기억을 데이터로 남긴 거예요. 연구팀이 장비를 의성밭에 들고 왔어요. 할머니 몸 곳곳에 센서를 붙이고 고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4시간에 걸쳐 호미질 동작 전체를 기록했어요. 연구팀장이 중간에 말했어요. 할머니, 평소 하시던 대로만 해주세요.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평생 이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뭘 더 잘해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의 호미질 동작은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의 힘 분산이 인체 공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60년 동안 혼자서 몸이 찾아낸 자세였어요. 연구팀장이 말했어요. 이 동작 패턴을 분석하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작업, 효율을 낼 수 있는 호미 사용법, 표준을 만들 수 있어요. 전통 지식의 현대 인체공학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텍사스 농업대학교에서는 새 강의가 개설됐어요. 전통 농업 기술의 현대적 재해석. 그 커리큘럼 첫 번째 단원 제목은요. 코리언 호미. What technology cannot replace. 수강 신청이 시작된 첫날, 이틀 만에 마감됐어요. 학생들 중 절반이 농업공학 전공이 아니었어요. 디자인 전공,
경영 전공, 철학 전공 학생들도 있었어요. 강의 첫날 교수가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농업 관련 전공이 아닌 분들, 왜 이 강의를 신청하셨어요? 디자인 전공 학생이 말했어요. 그 할머니 영상 보고 왔어요. 수백 년의 집단 지성이 만든 디자인이 어떤 건지 배우고 싶어서요. 철학 전공 학생이 말했어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게 뭔지 생각하고 싶어서요.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도 이렇게 연구해 줄 수 있냐고요. 마이클 박사 연구팀은 2026년부터 아시아 전통 농기구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 호미가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미국 아마존에 한국 호미를 판매 등록했어요. 한 자루에 $35. 올린 지 사흘 만에 품절됐어요. 재입고 알림 신청이 2,000건이 넘었어요. 이후 한 달 만에 아마존 가드닝 도구 카테고리 1위에 올랐어요. 유명 원예 유튜버 3명이 리뷰 영상을 올렸어요. 한 유튜버의 영상 제목은요. 아이스로 어웨이 마이 $200 가던 툴 애프터 유징 디스 $35 코리언 호미. 조회수 500만. 리뷰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쓰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 도구는 흙을 파는 게 아니라 흙과 대화하는 거예요. 세로엠, 텍사스. 경북 의성구는 호미 마을이라는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갑순 할머니 밭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으러요. 할머니는 그게 좀 귀찮았어요. 밭 있는 데까지 왜 와? 밭 망가지게. 마을 이장이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갑순 할머니 이제 유명인이에요. 좀 편하게 쉬지 그래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밭에 안 가면 더 불편해. 하지만 딱 한 번 할머니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농업연구원 3명이었어요. 그들은 갑순 할머니한테 직접 호미질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신발부터 벗어요. 신발을요? 밭에 들어오려면 신발을 벗어야 해. 발로 흙을 먼저 느껴봐야 해. 그게 첫 번째야. 3명의 미국 연구원은 텍사스에서 날아와 경북 의성 흙밭에 맨발로 섰어요. 그리고 갑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때요? 발로 뭐가 느껴져요? 연구원 한 명이 말했어요. 촉촉해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어제 비가 와서 오늘 호미질할 때 힘 많이 안 써도 돼. 흙이 부드러우니까. 연구원이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어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 피식 웃었어요. 적을 거 없어요. 몸으로 외워야 해. 그날 3명의 연구원이 4시간 동안 할머니한테 호미질을 배웠어요. 돌아갈 때 3명 다 허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다들 손에 한국 호미를 한 자루씩 들고 갔어요. 지수는 그의 논문을 발표하고 귀국했어요. 텍사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농촌진흥청 연구원으로 채용됐어요. 전공은 전통 농업기술 현대화였어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 같은 분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에요. 지수가 처음 연구 계획서를 발표할 때 동료 연구원이 물었어요. 이 연구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밭에서요. 할머니가 맨발로 흙 깎는 거 보면서요. 지수가 첫 출근 전날 밤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내일 첫 출근이에요. 그래. 잘해야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한 거지. 아니에요. 진짜로. 할머니 밭 보면서
할머니 홈이 보면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수야, 네, 흙이 잊지 마. 어디서 무슨 연구를 하든 흙이 잊지 마. 흙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야. 지수가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절대 안 잊을게요. 경북 의성, 새벽 5시. 갑순 할머니는 오늘도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된장국 끓여 먹고 벽에 걸린 호미 3자루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오늘은 어떤 호미가 맞는 날인지 손이 먼저 알았어요. 그 전날 밤 의성에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마이클 박사 연구팀의 젊은 연구원 에밀리 킴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번 연구에서 현장 데이터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녀는 논문 발표 후 혼자 한국에 왔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요. 마이클 박사한테 물었대요. 교수님, 저 한국 가고 싶어요. 박갑순 할머니 밭을 직접 보고 싶어요. 왜? 실험 농장에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60년 동안 돌본 밭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어요. 마이클 박사가 웃으며 말했대요. 그게 진짜 연구자의 마음이야. 가봐. 에밀리는 의성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첫날은 그냥 관찰만 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밭에 나가는 것부터 저녁에 돌아오는 것까지 옆에서 따라다니며 수첩에 적었어요. 이틀째 에밀리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호미질 해봐도 돼요? 할머니가 호미를 하나 건네줬어요. 에밀리가 시작했어요. 5분 만에 손바닥이 빨개졌어요. 어머, 손이 아파요. 할머니가 에밀리 손을 봤어요. 힘으로 하면 그래요. 손목에 힘 빼봐요. 당기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에밀리가 다시 해봤어요. 달랐어요. 힘은 덜 들었는데 흙이 더 깔끔하게 갈렸어요. 에밀리가 눈이 커졌어요. 와, 이게 인체 공학이잖아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60년 하다 보니 이게 편한 거야. 사흘째 아침, 에밀리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처음에 짐 해리슨이 나무 막대기라고 했을 때 화 안 나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했어요. 화가 나긴 났지. 근데 있잖아. 그 사람이 틀린 건지 내가 틀린 건지 그 자리에서 말로 할 수가 없잖아. 흙이 증명해주는 거지. 내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에밀리가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 실험에서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흙이 잘 알잖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람이 뭐라 해도 흙이 결정하는 거야. 에밀리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한 가지 배웠어요. 뭘? 데이터보다 먼저 흙을 믿어야 한다는 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어. 에밀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전까지는 토양 측정 기기 개발 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통 농업 지식을 현대 데이터와 결합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센서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연구예요. 그리고 2026년 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경북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농업학교. 지역 어르신들의 전통 농업 기술을 젊은 귀농인들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갑순 할머니가 첫 번째 강사였어요. 강의 장소는요? 강의실이 아니에요. 할머니 밭이에요. 첫 수업 첫날 수강생들이 모였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귀농 준비생들 15명. 할머니가 첫 번째로 한 말은요? 신발을 벗어요. 15명이 경북 의성 흙밭에 맨발로 섰어요.
누구는 웃고, 누구는 낯설어하고, 누구는 조심스러워하면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발바닥에 뭐가 느껴지는지 말해봐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차가워요. 그래요. 오늘 새벽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오늘 호미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천천히 해야 해요. 차가운 흙은 굳어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표면만 살살 긁어줘야 해. 그래야 흙이 다치지 않아요. 수강생들이 수첩에 열심히 적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적지 말고 발로 외워요. 그 수업 이후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두 번째 기수 신청이 열리자마자 이틀 만에 마감됐어요. 신청자 중에는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도 있었어요. 직접 와서 배우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문을 열고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밭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봤어요. 오늘도 맑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밭 입구에 서서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흙을 밟았어요. 오늘 흙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네. 바람이 좀 불었나? 그리고 호미를 들었어요. 일이 시작됐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기계가 얼마나 커지든, 갑순 할머니의 새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흙이 있고, 호미가 있고, 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땅이 있었어요. 2026년 봄, 경북 의성군 호미 마을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어요. 돌에 새긴 글씨예요. 글씨체가 투박했어요. 마을 어르신이 직접 쓴 거라서요. 흙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땅을 잃지 않는다. 박갑순, 그 옆에는 작은 밭이 있어요. 마을 방문객들이 직접 호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밭이에요. 호미는 빛이 되어 있지만 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있어요. 들어오시기 전에 신발을 벗고 발로 흙을 먼저 느껴보세요. 갑순 할머니가 써달라고 부탁한 문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경북 의성의 한 할머니가 평생 들어온 구식이다. 낡았다는 말들을 꿋꿋이 견디면서 지켜온 것들이 결국 세상을 바꿨어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앞선 것일 수 있어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크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흙 한 줌이 50만 달러 기계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갑순 할머니 파이팅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을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평생 한 가지를 묵묵히 해온 분.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으신 분. 댓글에 그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이 세 가지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해요. 감사해요.